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존재력 1등 회사는 Magnificent Seven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이 빅7 안에 속한 그 어떤 회사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 회사가 거의 모든 다른 기술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절대 붕괴되지 않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회사를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소개를 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건 여러분은 운에 기대지 않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낭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인 TSMC, 여러분들이 잘 아는 회사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라고 불리는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는 TSMC가 돈을 버는 방식, 둘째는 시가총액 1조 달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회사가 저평가된 이유, 세 번째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TSMC의 가장 큰 리스크는 왜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이 TSMC 주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럼 먼저 이 회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부터 시작해 볼게요. TSMC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바로 이거죠.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해서 제조해주는 사업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칩의 공장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가 칩을 설계만 하는 회사인 거고, TSMC나 우리가 잘 아는 삼성 같은 회사는 그 설계된 칩을 제조만 하는 회사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SMC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삼성과는 다르게 완성된 칩이나 자체 브랜드의 소비자 전자 제품은 일절 판매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대신에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에게 가장 첨단의 맞춤형 반도체 웨이버를 판매합니다. 반도체 웨이버란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한 아주 얇고 둥근 실리콘 판이에요. 여러 개의 회로들이 새겨진 상태로 생산이 되고요. 나중에 그걸 잘라서 CPU나 GPU 같은 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들은 CPU나 GPU, 그 외 다양한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서 TSMC의 생산 용량을 수년 전에 예약해야 되죠. 자, 여기서 CPU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모든 역량과 계산을 처리하는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죠. 그리고 GPU는 이미지나 영상, AI 연산을 처리하는 칩이죠. 자, 그러면 TSMC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SMC는 애플 아이폰용 A 시리즈 칩과 아이패드, 맥북, 아이맥용 M 시리즈 칩을 다 만듭니다. 또한 삼성 갤럭시 S24 같은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퀄컴 스냅드래곤 프로세서, 그리고 구글 픽셀 10에 들어가는 G5 칩도 생산하죠. TSMC는 엔비디아의 하퍼 H100과 H200 GPU, 또 중국에 판매되는 H20 GPU의 텐서 코어를 만들죠. 그리고 블랙웰 B100 칩에 들어가는 블랙웰 GPU 다이 또한 제작합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경쟁사죠. AMD의 인스팅트 MI300, MI325, MI35 가속기 칩과 중국에 판매되는 인스팅트 308도 생산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맞춤형인 트레이니엄과 인퍼렌시아 칩, 구글 클라우드의 맞춤형 TPU,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마야 AI 가속기, 또 메타의 학습이나 추론 칩,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칩까지 모든 차량, 트럭, 사이버캣,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 TSMC의 칩이 들어갑니다. 그 결과 TSMC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무려 90%를 점유하고 있고, 이 시장은 향후 8년간 약 9배를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부터 2033년까지 연 평균으로 하면 31%의 성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마진과 점유율이 그냥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도요, TSMC는 저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경쟁사로는 삼성이나 인텔, SMIC 등이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주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두 회사 다 공부해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직까지도 경쟁사들은 규모와 기술에서 TSMC와 비교도 안 됩니다.
좀 적나라한 표현을 드리자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경쟁사 모두를 다 합쳐도요. TSMC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AI 혁명 과정에서 TSMC의 점유율과 마진은 오히려 더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TSMC의 매출 4분의 3은 첨단 공정 노드, 즉 7나노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즉 우리가 이 반도체 칩을 만들 때요, 회로 있죠. 그 선폭의 길이를 말하는 건데 그게 7나노미터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1나노미터를 비유를 해보자면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 분의 1 정도로 엄청나게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노드란 반도체 제조 공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웨이퍼 위에 만들 수 있는 회로 패턴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즉 숫자가 작을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공정 노드 숫자가 작을수록 좋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5나노와 3나노가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숫자가 조금 차이 나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실질적인 기술 차이는 얼마나 크냐면 5나노에서 3나노로 오는 순간 동일한 면적일 때 수백억 개의 추가 트랜지스터를 더 넣을 수 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는 더 큰 AI 모델, 더 향상된 스마트폰 기능, 더 많은 클라우드 작업 처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이제 저 나노를 줄이는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죠? 그럼 이제 제가 다음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TSMC는요 2025년에 상업 고객을 위한 고수율 2나노 칩 생산을 시작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애플은 이미 아이폰 17 프로와 차세대 맥 제품용 2나노 전량을요 TSMC에 선 결제 및 선 예약을 했다고 하죠. 이는 애플에게 하드웨어 선점 효과를 주는 것이고요, 공급을 보장해주고 동시에 경쟁사들을 구형 노드에 묶어두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TSMC의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서 차세대 공정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계속 이렇게 대기업들로 하여금 예약을 미리미리 받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TSMC는요 세계에서 가장 첨단 공정 노드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요 고객 맞춤형 노드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전용 4N 노드는요 GPU 전력이나 밀도 그리고 성능 요구사항에 맞춰서 특별히 개발이 된 것인데요, 여기서 4N이라는 건 TSMC가 엔비디아만을 위해 만든 4나노와 엔비디아의 N을 따온 약자입니다. 또한 4NP라는 최신 공정도 있는데요, 이는 4N 고성능 버전으로 엔비디아의 블랙웰 B100과 B200 GPU 제조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즉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쓰는 모든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 또 슈퍼컴퓨터들은 모두 다 TSMC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현재 우리 지구상의 전체 기업의 절반이 이미 AI를 활용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요 기술업계에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언론이 우리에게 보도하지 않는 사실은 그와 같은 기업들이 사람을 해고하면서 동시에 AI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프리랜서든 사업을 운영하던 AI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직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느냐 또 못 점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AI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선택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TSMC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TSMC는 이 웨이퍼를 제조 출하할 때마다 매출을 올리는데, 웨이퍼는 실리콘 원판으로 여기 수십 수백억 개의 칩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첨단 노드일수록 웨이퍼당 단가가 비싸지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생산 용량 예약 비용도 높아진다고 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대기업들의 AI 전쟁 있죠, 이에 대해서 TSMC는요 AI나 스마트폰 혹은 자율주행 차에서 누가 승자가 되던지 간에요 TSMC는 모든 단계에서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TSMC의 실적과 또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TSMC는 분기 매출 30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18%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4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2%에서 현재 49.6%로 확대되었죠. 이 영업이익률은 하드웨어, 반도체, 제조업 모두 다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고요. 심지어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소문난 평균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도 더 높습니다. 자, 바로 이게 TSMC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이고요. TSMC를요,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술 기업 중에 하나로 만든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TSMC의 매출의 60%는 고성능 컴퓨팅이나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27%는요, 스마트폰 칩, 그리고 나머지 10%는 IoT와 자동차 칩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IoT는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즉 사물 인터넷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일상 기기나 제품들이 스스로 정보를 보내고 받아서 똑똑하게 움직이고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매출의 숫자들을 다 더하면 87%가 되는데요. 이게 전부 다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AI 붐의 한가운데에 있는 기술, 즉 AI 최대 수혜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산업군에서 7나노 이하부터는 첨단 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현재 TSMC 매출의 74%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3나노 24%, 5나노 36%, 그리고 7나노 14%의 구성이고, 이 첨단 공정 생산량은요, 현재 2027년까지 전량 모두 다 예약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애플은 2나노 생산 전량을 선 예약 또 선 결제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애플의 2나노 생산이 시작이 되면 모든 고객들은 더 첨단 노드로 이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원하게 될 거고, AMD는 그에 대해 경쟁을 하려고 할 것이고, 동시에 구글은 TPU 성능 향상을 원할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따라가려고 하겠죠. 즉, 애플의 경쟁사들도 최대한 빨리 2나노 칩을 주문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설명드렸으니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과연 이 모든 경쟁의 최대 수혜주는 결국 누가 될까요? TSMC죠. 따라서요,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2나노 생산의 시작은요, TSMC 주가의 큰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TSMC를 경쟁사보다 앞서게 하는 것은 단순히 7나노에서 5나노, 3나노, 또 2나노로의 진화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웨이퍼 제조 후에 진행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AI의 실제 병목은요, 트랜지스터 개수가 아니라 대역폭입니다. 여기서 대역폭이란 그 데이터를 옮기는 도로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메모리를 통해서 이동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가 연산하는 에너지보다 더 큰 거예요. 따라서 대역폭을 향상시키는 것은 전체 AI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자, 바로 이 TSMC가 두 가지 핵심 패키지 기술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첫째는 초고속 대역폭과 저지연으로 칩을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GPU 코어와 고대역 메모리를 연결하고 엔비디아의 두 개의 블랙웰 다이를 연결해서 초대형 GPU를 생성하는 거죠. 둘째는 칩을 서로 맞대어 적층해서 대역폭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요. 공정 변경 없이 약 15%의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AMD의 CPU와 MI300X GPU도요, 이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텔과 삼성은 이 기술에서 최소한 1세대 정도가 뒤처져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패키징은 칩 설계나 전력, 또 발열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애플이 다른 파운드리 회사로 쉽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칩을 아예 재설계를 해야 할 수도 있어서 그 전환 비용 자체가 워낙 크다고 해요. 즉 첨단 패키징은 TSMC의 수익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 대형 고객들을 말 그대로 잠금이죠, 락인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TSMC는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칩 제조사인 거고요. 모든 주요 기술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용량이나 규모 면에서도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무적입니다. 자, 그래서 TSMC는 이 독보적인 첨단 패키징 기술을 보유를 했고, 곧 2나노 양산을 시작한다는 게 압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TSMC는 최근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지만요. PER은 여전히 20으로 반도체 업계 평균인 31보다도 현저하게 낮아요. 여기 EPS도 보면요. 1.5달러에서 2.5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67% 증가를 했죠.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를 약 300달러, 시총으로 하면은 약 1.3조 달러 정도를 보고 있고, 이게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너무 TSMC를 찬양하는 말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제 반대 사이드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 아무리 뛰어난 회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게 다 장밋빛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자, TSMC의 최대 리스크는 최근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죠. 바로 지정학적인 위험이 있어요.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인데요.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2022년에 TSMC를 40억 달러어치, 하나로 하면 약 5조 5천억 원을 매수했다가 2023년에 TSMC 전략을 매도한 이유기도 했었죠. 하지만요, 여러분, 버핏의 최대 보유 종목은 애플이고 애플 칩의 거의 전량이 TSMC에서 생산되기는 해요. 따라서 TSMC 없이는 엔비디아나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모두 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현재 TSMC 수준의 첨단 칩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건 중국도 파운드리 반도체 측면에서는 동일한 경제적인 충격을 받는다는 거니까 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리스크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TSMC는 현재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등에 10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중에 있기도 해요. 자, 제가 단점을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좀 짧네요. 아무튼요, 여러분, TSMC는 현재의 삼성이나 인텔은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상태이고, 만약 TSMC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중단될 시에는 전 세계의 GDP가 연간 1조 달러가 감소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대공황급 충격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반도체 가격이 59%나 급등을 한다고 하고요.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아서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이 급등하게 된다고 할 만큼 TSMC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인 겁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요. 자, 그래서요, 오늘 영상을 한번 쉽게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AI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TSMC에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AI계에선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이 TSMC는요, 현재 시총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400조 원짜리 기술 대기업이지만요. 아직도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이쁨 받는 것보다는 약간 워렌 버핏이 팔았어 라는 회사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 개인적으로도 TSMC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행위는 우리가 운이 아닌 실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투자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TSMC에 대한 회사 소개를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TSMC의 리스크와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